지수 함수 활용이라고 해서 지수 방정식 부등식 이런 얘기 할 거고 또 로그 함수 활용이라고 해서 로그 방정식 부등식 이런 얘기 할 거야. 개념들 막 다 있는데 이건 사실 특별하게 개념이라고 정리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계산하는 방법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생공 문제 다 풀어보면서 한번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지수 방정식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면 미지수 x가 있는 등식 중에서 그치? 무조건 성립하는 등식이 아니라 어떤 x를 넣었을 때만 성립하는 그런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지수 방정식은 뭐냐면 지수 쪽에 미정계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 그죠?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일 때 지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뭐냐면 결론, 다시 여기다 지수 방정식 을 푸는 방법은 결국은 이거예요. 밑을 같게 해주세요. 결론은 그냥 밑을 같게 해주세요. 밑을 같게 해주세요. 이게 결론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을 간단히 봤더니 얘는 2의 세제곱에 보니까 2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2에 보니까 3분의 1이니까 이제 밑을 같게 했다. 그지? 그래서 2에 6x 더하기 3 여기는 얘가 2에 3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는 얘랑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같다. 6x 더하기 3이 3분의 1이다라는 요 방정식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얘는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인데 그냥 일반적인 지수 방정식은 이런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도 되게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형태는 지금 일단은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일단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좀 바꿔볼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가 보여? 공통 부분이 보여. 항상 수학에서 공통 부분이 발견되면 뭐 하기로 했어? 우리 치환하기로 했죠? 치환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t를 뭐라고? 2의 x제곱이라고 치환을 했더니 t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128이 0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얘를 쪼개보자. 이게 2의 몇 제곱이니? 7제곱인가요? 예, 7제곱. 이 7제곱이니까 2의 4제곱 16이랑 2의 세제곱 8 정도로 나누면 괜찮겠네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달아주고 여기서 t 달아야 t 값이 얼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16 또는 뭐가 됩니다. t 값이 8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치환했을 때 주의사항, 지수라고 하는 건 지수 함수에서도 배웠지만 지수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얘의 치역은 뭐였어요? 0보다 크다였어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구나. t가 0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는 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걸 놓치고 갔다고 한번 쳐보자. 그럼 얘 2의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6이 되고 2의 x의 제곱이 8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2의 x제곱이 2의 세제곱입니다라고 해서 x는 3입니다라고 이게 딱 나오거든. 근데 여기는 얘에서 이거 만족하는 거 없는데요? 이거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만족하는 게 없으니까 다 없어요.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은 거지만 일시당초 t 값은 양수구나. 이거 필요 없구나. 그리고 바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깔끔한 풀이가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죠? 자, 연립 방정식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어차피 전부 다 그냥 지수에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계산들, 연립 방정식 계산들 똑같이 진행해 주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x-y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의 2x제곱 마이너스 3의 y제곱 여기는 얘가 54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는 이 상황에서 요거 두 개를 지금 뭐 할 거야? 일단 연립하고 싶어요. 연립의 기본은 뭐라고 했어? 소거라고 했어요. 소거. 연립의 기본은 소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거를 할 때 x랑 y 둘 중에 하나 소거할 텐데 여기서는 y를 소거하는 게 편한 거고 y를 소거하고 싶다는 거는 y에 대해서 나타내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x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만 놓는다면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3의 2x제곱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1 여기 얘가 54 이렇게 되면서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완전히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 3의 x제곱 물로 t로 치환해 0보다 클 거야 해놓고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4가 0입니다라는 방정식 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얘는 뭐랑 뭐로 될까요? 6이랑 9, 6이랑 9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t가 9거나 또는 t가 마이너스 6일 텐데 마이너스 6은 어차피 안 될 것 같고 t가 9였다면 얘는 3의 x의 제곱이 9가 됩니다. 해서 x는 얼마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풀어버리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밑을 맞춰줘라.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써볼까? 일단 이 체크 포인트,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거 밑을 갖게 해주세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치환을 했어. 치환을 했어. 그러니까 뭐 A의 X제곱을 치환했어. 얘 T라고 치환했어. 그럼 걔는 무조건 양수. 요거 놓쳐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가볼게요. 다음 4번 3에 이렇게 돼 있는 이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지금 가정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거든. 그럼 한번 가보자. 여기 봐봐. 3의 x제곱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8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9는 0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앞으로는 그냥 치환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쓸게.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바로 그냥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9는 0입니다. 이렇게 바로 가도 괜찮겠죠? 됐습니다. 그럼 잘 봐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 방정식이랑 여기는 이 방정식 두 개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보자. 좀 비교를 해보자. 얘는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얘는 지금 뭐야? x의 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무슨 값이야? x의 값이야. x는 얼마 또는 x는 얼마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게 이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이 방정식은 뭐의 방정식이야? t의 방정식. 무슨 말이냐면 이 방정식의 근은 t는 얼마 또는 t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란 소리예요. 여기 있는 얘가 알파였고 여기 있는 얘가 베타였다는 뜻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환을 해놓고 무턱대고 두 근이 알파 베타였으니까 알파 베타 하고 두 근의 합이니까 답은 8입니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그냥 틀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에 대한 방정식인지 그다음 내가 궁금한 게 실제로 뭔지 그거에 대한 상황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요. 내가 3의 뭐를 x제곱을 뭘로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x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소리잖아, 그지?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소리니까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t 값이 이 방정식의 근이기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이 방정식은 정확하게 뭐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다면 그 다음부터 어려울 게 없어.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얘였어.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은 얘랑 말이야. 맞아요? 그럼 얘랑 얘를 통해서 내가 여기 있는 얘를 구하고 싶었다면 얘랑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하고 싶었다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뭐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돼. 그러려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전체적으로 뭐 해야 돼?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근의 곱으로 가는 겁니다. 두 근의 곱.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가 되는 거죠. 얘는 3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 값이 얼마였으니까? 3의 제곱이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군요? 2군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생각해주면 되게 편한 얘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뭐 어떤 문제에 대한 방정식인지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방정식 볼 때 그냥 아무 변수나 막 집어넣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치환할 때 항상 주의해 주세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부등식 얘기로 넘어가서요. 부등식에서는 다시 지수 부등식입니다. 지수 부등식.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밑을 뭐 하게 해주세요. 밑을 갖게 동일한 얘기입니다. 밑을 갖게 해주세요까지 여기까지 동일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얘는 밑이 1보다 큰지 혹은 밑이 0에서 1 사이인지 반드시 뭐 해줘야 돼? 체크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왜냐면 잘 봐봐. 밑이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는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밑이 0에서 1 사이라면 얘는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가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뭐해요? 커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a의 x제곱이 a의 y제곱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봐봐.
얘의 함수가 y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가 y였다는 소리고 얘가 x였다는 얘기니까 얘 넣은 값이 얘 넣은 값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그대로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x랑 y랑 부등호 방향이 그냥 일치하는 형태로 바로 풀어버리면 끝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얘가 감소함수였어요. 여기는 얘가 x였고 여기는 얘가 y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a의 x제곱이랑 지금 y의 다시 a의 y제곱 비교해본다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얘가 더 크지. 근데 실제로는 얘랑 비교해봤을 때 x랑 y랑 비교해서 누가 더 큰 거야? y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의 관계는 함수, 얘는 지금 x 정의야. x 값이고 얘는 함수 값이야. x 값이고 함수 값, x 값이고 함수 값이란 말이야. x 값이 커질수록 함수 값도 커져요 이런 뜻이고 x 값이 커질수록 함수 값은 작아져요 이런 얘기입니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요 사실에 굉장히 유념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밑을 어차피 나는 뭐 할 거야? 같게 할 거잖아.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 없이 무조건 밑을 이 형태로 맞춰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풀면 나중에 헷갈릴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얘 저 5분의 1이잖아. 밑을 내가 5분의 1로 맞출 수도 있단 말이야. 굳이 내가 이렇게 맞출 수도 있어. 그래도 5분의 1은 5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달아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1 마이너스 2x라는 애랑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라는 애랑 비교를 할 텐데 그럼 여기 내가 밑이 지금 0에서 1 사이니까 부등호방이 반대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지. 밑을 그냥 뭘로? 1보다 큰 애로 맞춰주는 거야. 그럼 5로 맞춰주는 거야. 그럼 얘는 5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달린 거니까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5에 x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상태까지 맞춰놓은 다음에 밑이 이제 1보다 크니까 2x 마이너스 1이랑 x 더하기 4랑 그냥 그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런 게 성립하는군요.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는 게 똑같은 요식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부등식에서는 밑을 같게 해주세요라는 요 개념 정확하게 다시 정리하고 밑이 1보다 큰지 0에서 1 사이인지는 항상 유념해서 생각해줘야 되고 웬만하면 밑을 같게 해줄 때 1보다 큰 애로 같게 해주면 내가 헷갈릴 일이 별로 없겠구나. 거기까지 정리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그냥 뭐 넘어갑니다. x 될 거고 넘어갑니다. 5가 되겠네요. x는 5가 작거나 같다. 이게 이 문제의 답입니다. 자연수의 합은 1, 2, 3, 4, 5니까 15가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본격적으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다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결국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지수 함수라는 애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함수. 얘네들의 연결고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 했어? 함수에 대해서 방정식이랑 연결해줬고, 그지? 그 다음에 지수 함수랑 부등식이랑 연결했단 말이야. 그 두 개를 다 잘할 수 있어야 돼. 어차피 우리는 함수라는 애랑 방정식이라는 애랑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등식이라고 하는 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얘를 가지고 얘를 해석하고 얘를 가지고 얘를 해석합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얘를 해석하고 얘를 가지고 얘를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얘네들도 연결이 될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인데 부등식으로 풀 때도 있고 가끔은 부등식 문제인데 방정식으로 풀 때도 있고 걔네들의 연결고리는 함수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 함수라고 하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면 되고 여기서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함수의 4대 해석이 있었죠? 4대에서 뭐였어? x에서 y로 가는 해석 2개 있었고 y에서 x로 가는 해석 2개 있었잖아, 그치?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값과 범위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얘가 방정식 얘기라고 했고요. 여기 있는 얘가 부등식 얘기라고 했어요. 그 연결고리만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여기 있는 이 해석 자체가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가볼게. 일단은 지금은 뭐 부등식 자체가 되게 간단해가지고 사실 이런 거창한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2분의 1의 x제곱, 2분의 1의 fx제곱, 2분의 1의 gx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그러면 그냥 당연히 그냥 fx랑 gx랑 당연히 다이렉트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냥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밑이 0에서 1 사이일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 찾아주세요 라는 걸 이 그림 가지고 바라보는 건데요. 여기 있는 얘에 대한 해석은 누가 더 크다는 소리야? fx가 더 크다는 소리야. 봐봐 얘들아. 이거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는 높낮이를 비교하는 거니 아니면은 좌우를 비교하는 거니? 높낮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값이 1에서 뭐 3, 4입니다. 이거는 지금 좌우를 비교하고 있는 중이고요. fx 값이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요 라고 하는 거는 높낮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왜? 얘는 y값이니까 y는 fx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높낮이를 의미하는 거고 fx가 gx보다 크다는 건 fx가 gx보다 높이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fx 입장에서 제가 높이 있는 거 찾아본다면 어디야? 여기랑 그다음에 요 어디 있어요? 여기랑 이렇게 있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뭘 찾아달라? 이걸 만족하는 x값 찾아달라 이런 얘기. 오케이? x값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항상 함수에 대한 해석은 뭐라고 했어? 모래를 뿌려요. 오케이? 모래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뭐 할 거예요? 눌러요. 오케이? 눌러. 여기랑 여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거의 해는 뭐가 되겠어? a보다 작다. 또는 뭐가 됩니다. x는 0에서 몇 살이다. C4 이렇게 해결하면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만 해석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 7번 문제 읽어봅시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에서는 마찬가지네요. 결국은 치환하라는 얘기도 같고 여기는 3의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고 여기는 요식이 뭘로 바뀔 겁니다. 요식이 t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5가 0보다 작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가보자. 여기서 가보자. 여기 얘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되게 불행하게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방정식을 부등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이 차이를 잠깐만 잘 생각을 한번 해볼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선생님은 t제곱 마이너스 9t 더하기 15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으로 지금 여기는 얘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한번 잘 봐봐. 얘네들의 연결고리는 누구예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9t 더하기 15라고 하는 하나의 함수예요. 오케이? 다시 봐봐.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여기 얘가 지금 이차함수잖아. 이차함수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 이차함수랑 0이랑 이차함수랑 0이랑 즉 이차함수랑 누구랑? x축이랑 비교하고 있는 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0보다 작은 거 궁금하다고 했어요. 0보다 작은 거. 여기는 이 부분이 궁금하니까 내가 실제로 궁금한 건 여기는 이 범위가 궁금한 거고 이 범위가 궁금하다는 건 결국 여기는 이 값이랑 여기는 이 값이 궁금하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여기는 이 값이랑 여기는 이 값은 뭐겠어? 당연히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겠죠.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매번 이걸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기보다 여기는 얘 두 근을 만약에 A랑 B라고 놓는다면 여기 알파 베타는 있으니까 안 되고 A랑 B라고 놓는다면 여기는 얘 두 개의 근이 뭐구나? A랑 B구나. 다시 여기는 얘 두 개의 근이 T가 A에서 B 사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는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은 A랑 B구나. 이렇게 해석해달라는 소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얘가 A고 여기는 얘가 B였을 텐데. 됐나요? 그러면은 아까 했던 지수 방정식 문제인 거야. 사실 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있던 여기는 이 방정식의 해가 얘인 거니까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2 더하기 15는 0의 해가 지금 알파랑 베타라고 나는 지금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 여기는 얘의 해가 이거였으니까 여기는 얘의 해는 뭐가 되겠네요?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난 이렇게 치환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해는 사실상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 여기는 얘 값이 됐나요? 근데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다시 지금 내가 궁금한 게 얘 곱하기 얘가 궁금한 거잖아. 근데 얘 곱하기 얘는 지금 얘 곱하기 얘라는 말이야. 얘 곱하기 얘라는 건 지금 얘 곱하기 얘라는 소리고 얘 곱하기 얘라는 거는 이 방정식의 두 분의 곱이라는 소리니까 답은 그냥 15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지수식이랑 이런 것들이 2차식이랑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서 정신없게 굴겠지만 정확한 개념을 잡고 있으면 되게 편안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말은 되게 복잡하게 했지만 잘 봐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기는 이 문제를 설명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의 해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만약에 이 문제를 처음 만났다라고 한다면 3의 x제곱 t라고 당연히 치환할 거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5는 0이라고 바로 바뀌어야 하는 그래서
여기 얘두 개의 근이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되게 분명한데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궁금했으니까 답은 뭐가 된다? 15가 된다.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으면 지금 여기는 이 연결고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것만 잘 생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알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물론 해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해주세요? 부등식 2개 풀어주세요. 부등식 2개 풀어준 다음에 그냥 뭐 해주세요? 연립해주세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8번은 따로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 문제 봅시다. 자 지수 방정식을 봤네요. 뭐 해주세요? 첫 번째 그래서 위치를 갖게 해주세요. 위치를 맞춰주세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3의 3x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4가 뭐구나? 3x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뭐구나?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네요. 2차 방정식의 근은 구하라고 할 때까지 구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가정해놓고 생각해주세요. 가정해놓고 생각해주세요. 근데 모든 근의 곱이 궁금합니다. 나는 알파, 베타가 궁금하군요.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면 돼요. 알았죠? 딱 보자마자 막 흥분해가지고 인수분해 되잖아. 그래서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한 다음에 4랑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2개 더 곱하면 마이너스 4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고. 그렇죠? 그는 구할 수 있음에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참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더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습관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물론 그렇게 푸는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더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아예 개념, 관점 자체를 그렇게 잡아버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10번 문제. 여기서 지금 선생님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잘 봐봐. A의 X제곱이 있고 이게 B의 Y제곱이 이렇게 있지. A의 Y제곱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는 이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X랑 Y가 서로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근데 A가 뭐여도 괜찮아. 1이어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A가 1이어도 괜찮습니다. 이유는 1의 몇 제곱 무조건 1이고 1의 몇 제곱 무조건 1. 얘랑 서로 달라. 얘랑 서로 달라도 얘는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요게 엄청난 함정 문제로 나올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라기보다는 함정 문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얘는 그걸 배제했어요. 1보다 크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얘랑 같다 이렇게 문제 풀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x 아니네 그렇지 않았네. x 1보다 크다는 그냥 이 지수가 0보다 크다를 아니 미시 0보다 크다를 그냥 준 것뿐이네요. 그죠? 얘가 1이 되는 거 지금 배제 안 했어요. 그죠? 얘도 주의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이 x 더하기 2가 x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이 방정식의 근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x 마이너스 1이 1이 되는 요 근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근이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거 놓치면 되게 곤란해집니다. 그렇죠? 꼭 생각해 주세요. 위치 같을 때 얘가 1이 되면은 지수가 달라도 다 1이니까 같은 등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3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2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제 밑에 거는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모든 근에 뭐가 궁금했어? 합이 궁금했어. 그러니까 여기도 2 더하기 2 해서 답은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저것도 인수분해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다 해주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치환을 이용해 주세요.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14번 문제 봅시다. 2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2 마이너스 x제곱이 5가 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풀어보고 싶었어. 일단 첫 번째로 2의 x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분의 1은 5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먼저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야 뭐가 생기니까? 공통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2의 x제곱을 못하고 t라고 치환합니다. 근데 t 더하기 t분의 4는 5가 됩니다. 됐죠? 이 방정식을 풀고 싶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양변에 t를 볼게요. 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됩니다. 얘는
다시 여기서도 진정해야 돼. 1과 4 이렇게 구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러진 않을게요. 알았지? 근의 합이 지금 궁금했던 거야.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잘 봐봐. 여기는 이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 나올 것 같아. 지금 여기서 두 개의 근이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궁금한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궁금한 거란 말이야.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 근이 뭐겠어? 2의 알파랑 2의 베타일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내가 합이 궁금한 거니까 난 뭘로 관찰할 거야? 곱으로 관찰할 거야. 그래서 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두 개의 곱이니까 4가 되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됩니다? 2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풀 필요가 없어. 이렇게 지금 풀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야. 왜? 요 근 자체가 되게 쉽게 나오거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16번 문제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사실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런 문제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선생님이 요번에 숙제하면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산술기하 평균 이용해야 된다 그 말 기억나요? 똑같은 거야. 잘 봐봐. 잘 봐봐. 여기서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을 잠깐 관찰해 볼게요. 그러니까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랑 2의 x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제곱 여기는 얘네들의 관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생각이 얘랑 얘의 관계예요. 왜 하필이면 여기는 얘랑 왜 하필이면 얘를 줬을까? 문제를 보는 가장 기본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고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고 이거 두 개 곱하면 0, 1이고 이거 두 개 곱하면 1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곱셈 공식 변형이 바로 떠오를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얘를 그냥 단순히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2 정도로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나는 공통 부분이 얘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그죠?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t 더하기 4가 되면서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 t 값은 1과 2구나 그러니까 t 값이 보다 1과 2구나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지금 해가 궁금했던 거니까 그래서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1입니다.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입니다. 이렇게 놓고서 요거 풀고 이렇게 다 풀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풀다 보면은 요거 풀면서 아마 거의 멘붕에 빠질 거예요. 요새 해가 뭐라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치환이라는 걸 했을 때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는데 범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케이? 치환이라는 건 만능이 아닙니다. 주어진 범위가 따로 존재해. 근데 자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지금 뭐 하고 있니? 더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내가 범위를 알려면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잖아. 지금 현재는 기가 당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그래프를 못 그리는 상황에서 얘 범위를 알고 싶다니까 당연히 나는 산술기하 평균이 떠올랐어. 여기 얘랑 곱해볼게요.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돼서 2 루트 1이 되면서 얘는 2보다 커 나가요. 그러니까 t 자체가 1보다 커 나갔습니다. 이렇게. 요걸 놓치니까 여기서 얘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면은 여기는 얘는 내가 신경 쓸 필요조차 없었던 애야 사실상.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t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딱 봐도 x가 얼마였으면 좋겠어? 0이었으면 좋겠지. 맞아요? 왜? 얘랑 뭐 할 때? 같을 때잖아. 얘랑 같다는 건 둘 다 똑같다는 얘기. 그럼 얘가 둘 다 0이었을 때 다시 2의 x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제곱 같다는 얘기니까 2의 2x제곱이 0,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소리니까 x는 0이 된다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죠? 그래서 x는 0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요거를 내가 확인 못하고 봤을 때 실패 액션을 한번 좀 보여줄게요. 다시 봐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1이다 라고 해서 여기 얘 그들 막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얘는 2의 x제곱 2x제곱 더하기 1은요 2의 x제곱이라고 해서 양변에 똑같이 뭘 곱해줍니다. 2의 x제곱 곱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얘가 t의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또 뭐가 되겠어? t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t에 대한 실근이 나와야 하나요? 안 나옵니다. 얘 판별식은 음수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해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갑자기 되게 외국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치환할 때는 반드시 뭐 해주세요? 범위 신경 써주세요. 치환할 때는 여기서도 치환할 때 뭐 했어? 범위 신경 써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꼭 알아두는 거.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할 일이 있었다면 걔는 반드시 이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사실을 꼭 챙겨주세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실수하기 굉장히 쉬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7번까지. 이거 보고도 또 멘붕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설명해 주고 갈게. 양의 정수라는 걸 세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자연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방정식을 만나게 되는데 그 방정식을 다시 이렇게 할까? 등식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는데 그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어떤 방정식이 있냐면 해가 존재하는 방정식이 있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 방정식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얘는 해가 유한기간인 게 있고 부정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 방정식이라는 뭐냐면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한 개. 혹은 문자가 세 개인데 식이 두 개. 문자가 네 개인데 식은 세 개. 이런 식으로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연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지고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아 봐봐 문제를 볼 때 등식을 바라볼 때 있잖아. 등호가 있는 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고?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이야. 오케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완벽하게 같았어.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의 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랑 이런 것처럼 두 개가 완전히 같았어. 그럼 이런 식을 가지고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얘가 같지 않았어. 여기는 얘가 뭐 다래. 이렇게 있어. 얘가 얘니?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호를 썼다는 거는 등호가 대기하는 x값을 구해주세요라는 의미라고 했고 그게 방정식이라고 했거든. 그럼 방정식을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등식을 바라봤을 때 첫 번째로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해야 되고 얘가 방정식이라고 대놓고 줬잖아 지금은. 그치? 그러면 미정계수의 미지수의 개수를 먼저 체크해보는 거야. 몇 개야? 두 개죠. 근데 식은 몇 개 딱 줬어? 한 개 줬지. 연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의 다른 말은 뭐냐면 노가다입니다. 오케이.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다 노가다는 아니고 해결하는 전략들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부정방정식 해결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푸는 방법이 있었고 뭐 자연수 조건도 있었고요. 그다음 실수 조건도 있었어요. 그 정수 조건은 보통 이거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정수 곱하기 정수가 된다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해줄게요. 자연수 조건은 그냥 이걸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생노가다. 완벽하게 그냥 생노가다 문제겠지. 그럼 실수 조건 문제는 뭐가 있냐면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얘도 0이다 얘도 0이다 등식을 두 개로 늘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푸는 부정방정식을 해결하는 전략들이 각각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뭘 줬어 나한테? 자연수 조건을 줬어. 근데 딱 보니까 무슨 방정식이야? 부정방정식. 그러면 일단 난 뭘 할 준비를 하고 가는 거야? 노가다 할 준비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3에 2x제곱이 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2y제곱이 있어. 얘가 17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제 x에다가 이걸 어떻게 풀어? 못 풀어요. 이럴 때는 하나씩 막 넣어보는 거야. 자연수. 1부터 막 넣어봐야 돼. 얘가 17이 돼야 되니까 좀 커져야겠지. 1 넣으면 9밖에 안 되니까 2부터 넣겠지. 2 넣으면 얼마예요? 2 넣으면 4니까 81이죠. 맞아요?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갔어. 이거 빼기 17을 해보고 여기 얘가 2의 2y제곱이라고 생각해보자. 얘가 자연수로 딱 나오는지 그게 좀 궁금한 거야. 그럼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래 이게? 64인가요? 됐나요? 64니까 얘는 뭐야? 2의 몇 제곱이야? 6제곱이구나. 그럼 y는 얼마였구나? 3이구나.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이렇게 안 나왔으면 또 뭘 넣어보는 거야? 3 넣어보는 거야. 또 안 나왔으면 4 넣어보는 거야. 그 다음 5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찾는 거야. 됐죠?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한 노가다 문제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유리 졸리다 지금. 자, 보자. 다음 2차 방정식과 지수 방정식 봅시다. 좀만 참아요. 볼게요.
지수 방정식 빨리 끝내고 쉽시다. 이렇게 주었을 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항상 두 근을 뭐 해주세요? 가정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모르는 거는 일단 가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하는 요 사실까지가 지금 내가 인지된 상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긴 얘는 이제 뭐 할 거예요? 치환을 할 거예요. 오케이? 치환을 할 거야.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야. 그럼 얘는 2t의 제곱 마이너스 5t의 더하기 k는 0이 될 거고요. 이 방정식의 그는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 될 게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놨잖아. 얘는 x에 알파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고 x에 베타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2의 x제곱을 t라고 놨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 두 개의 근이 돼요. 그리고 나는 여기는 얘가 궁금한 거니까 다시 한번 뭐 할 거야? 곱할 거야. 2분의 k가 뭐가 되는구나. 2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됩니다. 얘가 2의 마이너스 1. 얘가 뭐가 돼? 2분의 1. 아, k가 얼마였나? 1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에 대한 흐름 잘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보자. 요거는 19번 문제 보세요. 19번 문제. 자, 방정식 저기 이제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이번에 가정해서 줬어요. 그다음 나한테 지금 궁금한 게 이 녀석입니다. 얘가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다시 보자. 나는 t를 뭐라고 넣을 거야? 3의 x제곱 t라고 넣을 거고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했고 얘 두 개의 근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여기는 얘가 궁금한 거고 여기서 알파나 베타 사실 구할 수 있어요. 이거 1이랑 2가 될 테니까 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거는 더 어려워진 계산에 대비한 풀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랑 이제 여기는 얘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얘를 뭐 하면 세제곱하면 얘가 돼. 얘를 뭐 하면 세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야.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두 개 더한 거 있지.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였어?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은 지금 3이었고요.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이 얼마였어? 2였어. 나는 이 두 개의 사실을 가지고 3의 알파 제곱 전체 세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 전체 세제곱이 궁금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의 알파 더하기 3의 베타 제곱 이거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알파 3의 베타 3의 알파 더하기 3의 베타 이렇게씩 만들 수 있대요. 이거 얼마나? 3 그러니까 27. 요거 3이고요. 요거 3이네. 아, 요거 2였지. 2였고 3이네. 그럼 18. 얘 값은 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이거 이제 근계수 관계랑 그 다음에 곱셈 공식 변형이랑 그 다음에 치환까지 짬뽕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념이 각각 3개가 완벽하게 잡혀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됐나요? 다음 지수 부등식으로 가보자. 제가 쉴까요 지금? 한번 차단할게요. 자, 지수 부등식 아까 했던 얘기 그냥 그대로 갑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단 밑을 맞춰주고 싶은데 밑을 3으로 맞춰줄게요. 3으로 맞출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돼요. 괜찮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3으로 맞춰줄게요. 그럼 3으로 맞춰주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죠? 부등호방에는 변화가 없겠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뭐 해주면 됩니다. 비교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넘겨줄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8 이거보다 작다. 4, 2,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 정수의 개수는요 두 개 뺍니다. 빼면 6이고 거기 빼기 1을 해서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5가 됩니다. 끝. 되게 쉬워요. 다음 이런 문제 다 똑같아요. 이런 문제도 그냥 뭐 해주면 됩니다. 지수만 맞춰주면, 밑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밑을 맞춰요. 그럼 3의 마이너스 4제곱 될 거고 얘는 3의 x제곱 될 거고 3의 마이너스 2제곱 될 테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계속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았죠? 좋아요.
넘어갑니다. 다음 3번에 별표 하나 쳐주세요. 중요합니다. 23번에. 자, x의 x제곱의 x제곱 이렇게 있어. 거의 때리게도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x의 세제곱. 얘는 도대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부등식 얘기는 밑을 같게 해서 밑은 같아요. 그래서 밑에 범위를 생각해 주세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0보다 크다고 돼 있지, 얘가 뭐가 어떻게 돼 있다? 0에서 1 사이다, 아니면은 뭐 1보다 크다, 이거 지금 범위 모르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몰라. 수학에서 모르면 뭐 한다? 가정한다. 가정 종류 중에 하나보다 분류다.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 x가 0에서 1 사이일 때, 이렇게는 뭐가 하나 빠졌네. x가 1인 거 하나가 빠졌네. 그지? 이렇게 세 개로 자연스럽게 뭐 해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를 못해서 어려운 문제고요. 이걸 할 줄 알면 그냥 x가 1보다 크대요. x가 1보다 크대요. 그러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로 다이렉트로 비교하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얘가 x의 x제곱, 그 다음에 그동안 그대로 x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또 얘가 1보다 여전히 크니까 어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 해는 뭐가 돼? x는 3과 작거나 같던데 1보다 크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 써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여기 얘가 1이었을 때 1 집어넣으면 이게 어차피 1이 될 거고 어차피 1이 될 거야. 다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등호 있으니까 1은 1보다 작거나 맞죠? 그러니까 x는 1입니다. 이것도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1보다 0에서 1 사이였다. 그럼 여기 부등호방이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다? 바뀝니다. 마이너스. 뭔 소리?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또 x랑 3이랑 놓고 봤을 때 또 바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또 바뀌겠지. 0에서 1 사이. 그래서 x는 3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랑 저기는 쟤랑 봤더니 그럼 겹치는 부분은 0에서 1 사이 이거 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뭐 해주세요? 이제 합쳐주세요.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요거랑 1인 거랑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결국 답은 뭐가 됩니다? 0보다는 크고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패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수학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다시 어려운 문제는 결국 뭘 가지고 푸는 거냐면 기본 핵심 개념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어. 여기는 얘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당연히 뭐 할 거야? 분류할 거야. 근데 여기서 밑의 범위를 내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밑의 범위를 신경 쓰지조차 않았어. 그러면 이렇게 분류할 수조차 없다는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밑이 뭐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지만 저기는 쟤를 해결할 수 있고, 몰라. 근데 얘는 모르니까 뭐 한 거야? 분류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결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학에서 모르면 뭐 한다? 가정. 분류한다. 넘어갑니다. 다음 24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주어져 있었네요. 여기서는 지금 2분의 1의 x의 제곱을 딱 t로 치환하면 좋게 생겼습니다. t는 0보다 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할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치환된 결과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그다음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 거예요. 괜찮니? 그리고 여기에 뭐야? 2랑 8이 주고 마이너스 t의 범위는 뭐가 되는구나. 2에서 몇 사이? 8 사이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이제 얘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니까 얘가 뭐가 된 거야? 2분의 1에 뭐가 됐어? x. 됐나요? 그럼 얘는 다 2분의 1로 맞춰주겠구나 라고 해도 괜찮지만 그냥 2로 맞춰주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x 1에서 몇 사이다? 3 사이. x는 몇 사이인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사이.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편안하게 풀어주면 돼요. 그게 어렵지 않아. 넘어갑니다. 쭉쭉. 그 다음에 28번 중요 별표 쳐주시고요. x제곱 마이너스 정의제. 여기는 얘 부등식이 성립한다. 잘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나는 요 말은요 크게 두 개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등식. 다시 얘가 등식이었을 때 나온 여기 얘는 한 등식이다를 말하는 상황이고요. 얘가 만약에 부등식이었다. 모든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절대 부등식을 의미합니다. 이런 두 개 비슷한 의미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건 x에 대한 항등식을 의미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x에 대한 절대 부등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얘는 부등식을 줬으니까 얘는 절대 부등식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너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밖에 없어 사실은. 산술기하 평균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근데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원래 뭐였냐면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 0보다 크나 같아요? 그게 절대 부등식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x 더하기 1 전체의 제곱이 이거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이런 것도 모든 x에 다 성립하는 거니까 절대 부등식이 맞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절대 부등식의 사실상 기본은 뭐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쪽에 함수 있지. 이쪽에 함수가 있을 거야. 함수가 있고 이쪽이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거란 말이야.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거야. 그럼 여기는 얘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 그래프가 x축보다 다 위에 있으면 되는군요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다 위에 있으면 되는군요 라고 해석해주는 게 사실은 원래 절대 부등식의 의미입니다. 물론 얘는 이제 함수 입장에서 바라본 거고 두 번째 절대 부등식의 기본은 뭐냐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토대로 만들어진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여기 있는 얘네들이나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어쩌고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진 얘네들이 절대 부등식입니다라는 뜻이야. 이거는 식으로서의 입장이고요. 여기 얘는 함수로서의 입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아예 식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봐봐. x 더하기 1 전체 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이런 거 바로 절대 부등식인 거 확인할 수 있지. 왜?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된 거지. 여기는 얘를 내가 함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요. 여기 마이너스 1 딱 찍고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일 텐데 얘 그래프가 x축보다 다 위에 있습니다. 다 위에 있거나 한 번 딱 같아요. 이런 의미로서 이건 얘를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다시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만약에 이렇게 보자. 2x 는 뻔하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여기 있는 얘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넘어가서 4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 있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4-a라는 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얘를 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졌으면 좋겠어. 0보다 크거나 같게, x축보다 위에 있게 이렇게 그려졌으면 좋겠어. 그렇다는 거는 여기 있는 얘를 뭘로 바라본다면 또 방정식으로 바라본다. 여기 있는 방정식의 해가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고 아니면 근을 아예 안 가졌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야? 여기는 얘 판별식이 0이거나 음수였으면 0과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4분의 D공식 써보니까 4-a가 0과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라는 결론이 바로 나오죠. 굳이 내가 이런 식을 쓰지 않아도 여기는 얘를 함수로 바라본다면 굉장히 편하게 다시 난 분명히 부등식으로 시작했지만 함수에 대한 해석을 했었고 함수에 대한 해석을 한 다음에 뭘로?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바라봐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함수랑 방정식이랑 부등식의 관계예요. 얘네들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자유자재로 풀 수 있다는 뜻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현재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상수값들이란 소리야. 그러면 얘는 x제곱 2차, 1차항, 상수항 이렇게 됐다는 뜻이고 여기는 얘가 0보다 크다. 이게 성립하도록 했으니까 얘는 그래프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붕 떴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고 x축의 교점이 없었으면 좋겠다. 판별식은 음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 4분의 D공식을 써본다면 얘는 2a 더하기 2a 제곱 더하기 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
2의 a-5 여긴 얘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등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고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니? 2의 a제곱을 마찬가지 t로 치환한다면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 마이너스 3t 플러스 3t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다니까 얘는 t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14인가요? 0보다 작다 되겠다. 여기 얘는 지금 2랑 7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럴 테니까 t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7에서 2 사이가 됩니다. 근데 난 여기서 2의 a제곱을 t로 치환했으니까 t라고 하는 건 어쨌든 0보다 클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0보다 클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0보다 큰 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내가 어차피 신경 써줄 건 얘밖에 없었다는 뜻이야. 그럼 결국은 2의 a제곱이 2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a가 1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답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신을 또 흘러갑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말이 나온다면 여기는 등식이었다면 항등식 개념으로 가면 되고 부등식이었다면 절대 부등식 개념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됐지요? 넘어갑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있어요. 다음 활용. 다시 한번 이건 무슨 문제? 쉬운 문제. 말로만 쉬운 문제 하면 안 돼요. 대답을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쉬운 문제처럼 생겼어요. 그냥 그대로 잘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볼게요. 어느 방사성 물질은 일정한 비율로 붕괴가 되어서 50년이 지날 때마다 그 질량이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반감기라고 부르죠. 화학에서 다 배워봤을 겁니다. 맞아요? 반감기. 자, 여기는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만큼 감소하는데 얘가 이렇게 되는데 몇 년이 걸리나요? 지금 이게 지금 궁금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잘 봐봐. 얘는 지금 2048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로 줄어들어. 몇 번 줄어들어? 몰라. n번 줄어들어. 라고 한번 해볼게. 그 결과가 8분의 1이야.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뭘 구할 수 있어? n값을 구할 수 있어요. 얘가 뭐냐면 2의 11제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마이너스 n제곱이고요. 얘는 2의 뭐예요? 마이너스 3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1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3이 됐으면 좋겠다. n값은 뭐가 됐으면 좋겠다? 14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뜻이 없잖아. 얘가 자체가 지금 14년이 흐른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한 번에 몇 년씩이야? 50년씩이야. 맞아? 그러니까 얘는 14 곱하기 50년. 얼마가 되나요? 700년이네요. 그죠? 700년이 지나면 저희는 제가 저렇게 되는 것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고요. 이제 바로 어디로 넘어갑니다. 로그 방정식, 로그 분식 얘기로 가봅시다. 자,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에 대한 얘기가 쭉쭉쭉쭉 나와 있고요. 여기서도 간단하게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얘도 로그 뭘 봤다? 로그 방정식을 봤다면 기본적으로 뭐 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밑을 같게 해주세요 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근데 만약 그게 안 됐다면 얘는 로그 지수 표현으로 혹은 지수 표현을 로그 표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해주세요. 그럼 틀릴 겁니다. 이런 얘기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일단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의 성립 조건이 있죠. 로그의 성립 조건 뭐가 있어? 두 가지.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얘가 로그 A의 B였다 이렇게 됐을 때
A는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로그는 일단 저것 먼저 생각하고 가는 거야. 알죠? 로그는 밑조건, 지수조건 먼저 생각하고 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여기 있는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이거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나중에 저거 놓치면 되게 큰일 납니다. 정말로. 그렇죠? 다시 봐봐.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x값은 뭐였어? 마이너스 4보다 컸어. 여기서 봤더니 x값은 뭐였어? x는 4보다 작았어. 됐나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에 있는 값만 되는 거야. 다 나머지 값은 방정식의 근이어도 근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얘는 이제 밑을 갖게 해주세요. 로그 2의 x 다시 4 더하기 x 더하기 로그 2의 4 마이너스 x는 로그 2의 8입니다. 이렇게 밑을 갖게 만들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3이라고 하는 거를 로그 2의 2를 붙여가지고 이 3을 위로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로그 성질 가지고 해보면 얘는 뭐가 되겠어? 로그 2의 4 더하기 x 4 마이너스 x 얘가 로그 2에 보니까 8입니다. 4 더하기 x 4 마이너스 x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8이지. 이렇게 풀면 됐죠? 정리해볼게. 16 마이너스 뭐가? x의 제곱이 뭐가 됐어? 8이 됐어. 넘어갑니다. x의 제곱이 8이 될 거예요. x 값은 뭐가 된다? 2루트 2의 뿔만. 됐나요? 이거 해놓고서 꼭 생각해볼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 2루트라는 건 4보다 작죠? 그러니까 저 안에 둘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실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주고. 그러니까 괜찮니?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까지 놓고서 이걸 밑을 갖게 해주지 않을 작정이었다면 다시 봐봐. 여기 그냥 3이었잖아. 밑을 갖게 해주지 않을 작정이었다면 이 로그 표현을 뭘로 바꾸면 되냐면 지수 표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나와요. 똑같은 식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로그 표현을 지수 표현으로, 지수 표현을 로그 표현으로 바꾸는 것만 해도 바로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밑을 갖게 해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풀 수 있다. 생각해주면 돼요. 쭉쭉쭉쭉 넘어가서요. 자, 이거 다 푼 거지? 이거 자,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얘가 궁금하니까 바깥쪽 거부터 하나씩 해결하고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여기는 얘가 뭐가 되고 싶었어? 얘가 0이 되고 싶었으니까 얘가 1이 되고 싶었어. 그럼 이제 로그 5에 로그 2의 x가 1이 되고 싶었어. 그럼 여기는 얘 기준으로 얘 5가 1이 되고 싶었으니까 여기는 얘가 또 5가 되고 싶었어. 그러니까 로그 2의 x가 5가 되고 싶었어. 그럼 2의 5제곱이 뭐가 된다? x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어렵지 않고요. 3번 얘도 마찬가지. 치환 문제가 똑같이 있는데 얘도 봐봐. 잘 봐봐. 로그라고 하는 건 정말로 밑을 갖게 하기 정말 쉬운 애예요. 정말 갖게 하기 쉬운 애. 얘는 밑이 얼마예요? 3이죠. 얘는 밑이 얼마입니까? 9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에 봤을 때 제일 먼저 밑을 갖게 해야 뭔가 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밑을 갖게 할 건데 여긴 얘가 지금 3에 보니까 제곱이니까 그 제곱은 분모로 나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해놓고 이제 로그 3의 x를 뭐라고?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합니다. 선생님 치환하면 항상 뭐 생각해주세요? 범위 생각해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이 치환된 결과는 뭐예요? 이렇게 됩니다.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지게 돼요. 치역 자체가. 그러니까 얘는 별다른 범위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지수일 때는 꼭 신경 써야 되지만 얘는 괜찮아요. 대신에 얘는 뭘 신경 써야 된다고? x가 양수구나. 이거 무조건 신경 써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났더니 이제 t 제곱에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t 마이너스 1 t 더하기 1. 얘도 지금 뭐가 궁금하네. 곱이 궁금하네. 그지? 아예 근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곱이 궁금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근을 뭐라고? 알파랑 베타라고 똑같이 뭐합니다? 가정해 놓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얘의 근은 뭐가 되겠어요?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3의 베타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내가 궁금한 게 두 개 곱 알파 베타가 궁금했어. 이거 두 개 곱하게 만들고 싶을 때 그럼 이거 두 개 뭐 해야 돼? 더해야 돼. 그죠? 더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요 로그 3의 알파 베타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뭐구나? 알파 베타. 오케이? 9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자, 4번 가봅시다. 어이구, 복잡하네. 자, 방정식이 아무리 복잡하게 돼서 사실 다 풀 수 있어요. 로그의 성질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잘 봐봐. 로그 2, 로그 2의 x. 여기는 얘도 로그 2의 x를 만들어야 되니까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10으로 빠르게 정리해줍니다.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뭐가 된다? 8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나서 로그 2의 x를 여전히 나는 뭐라고 t라고 치환할 거고 t는 양수 다 모든 수 다를 거고 x가 양수일 거야.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t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10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8은 0입니다. 세울 수 있겠죠? 잘 봐봐. t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10 플러스 1 t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됐어. 여기 로그 2의 10 이런 게 있는 괜히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럴 때 쓰라고 선생님이 뭐 해주는 거야? 자꾸 가정해놓고 풀라는 거야. 그게 가정이 되긴 하지. 내가 궁금한 건 여전히 뭐라고요? 부분의 꼭 알파 베타가 궁금하다고요. 그지? 근데 여기는 얘 두 개는 뭐겠어? 로그 2의 알파랑 로그 2의 베타가 될 게 분명하고. 여기서 알파 베타가 궁금하다면 이거 두 개 뭐 할 거고? 더 할 거고. 이 2차 방정식 부분에 합이 될 테니까 얘가 되는 거야. 로그 2의 10 더하기 1 얘가 로그 2의 알파 베타가 되겠고 여기는 얘도 내가 로그 2의 2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쳐보니까 로그 2의 뭐가 돼요? 20이 돼요. 로그 2의 알파. 알파 베타 값은 얼마였군요? 20. 이런 식으로 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계산이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게 진짜 연습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알았죠? 지금 여기까지 하는데 어색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부등식 얘기를 해보자. 부등식 얘기는 똑같아. 아까부터 했던 얘기 계속 똑같아요. 로그 부등식 얘기. 뭐였죠? 체크. 그래서 뭐였죠? 밑을 같게? 같게가 이게 아니구나. 같게, 그죠? 같게 해주세요. 왜 말을 안 해요? 근데 창피하게. 그래서 이걸 써놓고 있었잖아. 다음 두 번째. 지수 표현 로그 표현으로 바꾸고 로그 표현 지수 표현 바꾸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는 사실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수 표현, 로그 표현, 지수 표현 요거 바꾸는 걸 조금 신경 써주세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기는 얘는 양변, 그러니까 얘는 사실 밑을 같게 해준다는 요 개념 가지고 푸는 게 더 좋아요. 얘는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왜냐면 잘 봐봐. 2의 x의 제곱이 3보다 큽니다. 만약 이렇게 돼 있었다면 이걸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 로그 2의 3이고 하나가 x일 건데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지? 그러니까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양변에 밑을 2인 로그를 취해준다는 개념을 접근하는 게 좋아요. 밑이 2를 취했어. 그러면 얘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는 거야. 그럼 얘가 내려가니까 얘는 x가 되는 거고 얘는 로그 2의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밑이 2분의 1인 걸로 취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2의 x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3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2의 x의 제곱이랑 3 이렇게 놓고 양변에 로그를 취했어. 똑같이 로그를 취했어. 그랬을 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1보다 큰 수였다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왜? 로그도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0에서 1 사이면 감소함수니까. 근데 얘가 2분의 1 이런 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한다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뒤집어졌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얘는 양변에 뭐 한다? 로그를 취한다. 라는 이런 개념 가지고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 개념만 써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얘도 여전히 로그니까 일단은 x는 0보다 큽니다. x-4는 0보다 큽니다. 이거 먼저 깔고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x는 4보다 크다니까 이거 연립하면 뭐가 되겠어? x는 4보다 크다가 돼. 일단은 이 범위 안에서 뭔가 해결하고 싶구나 이 정도로 일단 바라봅니다. 됐나요? 다음 여기 얘를 봤더니 얘는 x-4 이렇게 되죠. 로그 2 이렇게 되고 얘는 지금 여기서 로그 2의 5제곱이니까 32가 되겠죠? 그래서 x
x-4가 30과 작거나 같아요. 여기는 이 분식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2가 0과 작거나 같다니까 8이랑 4로 공개되네 마이너스 플러스 x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4에서 8cm.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쓰면 그냥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x는 4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잖아. 로그 방정식에서 이걸 놓쳐버리잖아. 그럼 그대로 그냥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만약에 지금 이걸 안 써놓고 갔다고 생각해봐. 이걸 안 써놓고 갔어. 그럼 여기까지 딱 푼 다음에 자연수의 합이냐 1, 2, 3, 4, 5, 6, 7, 8 더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 그치? 실제 답은 뭐야? 5, 6, 7, 8이잖아.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로그 부등식만큼에는 로그의 성립 조건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됐죠? 다음 얘도 마찬가지. 얘도 뭐 크게 뭐 어려운 개념은 없는데요. 그냥 이런 거. 얘 밑에 범위를 꼭 신경 써주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fx 그다음에 gx 이렇게 났을 때 여기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없으면 그냥 틀려요. 이건 없어야 돼요. 0보다 커야 됩니다. 됐나요? 저게 없으면 그냥 틀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gx가 가운데 껴있으니까 gx 입장에서 gx가 fx보다 어때야 돼? 밑에 있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맞아요? x축보다 gx를 봐봐. gx는 얘라고 했어.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쪽에서만 생각할 거고 fx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밖에 안 되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0번, 여기 빵꾸가 뻥 뚫릴 거고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는 빵꾸가 채워져 있겠네. 그치? 요거를 x축으로 쫙 눌러버려요. 그러면 얘는 c에서 d 사이 여기 등호, 여기 등호 이렇게 얘가 그림이다를 생각할 수 있게 됐나요? 정말 놓치기 쉬운 조건이다. 로그라는 걸 생각할 때 가장 기본이 뭐라고 했어? 일단은 선생님 딱 그때 두 가지 설명했어요. 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 지수 표현, 로그 표현, 지수 표현 바꾸는 거 딱 두 가지 잘 하면 된다고 했고, 그럼 두 번째 얘기가 로그의 성립 조건. 로그 성립 조건 진짜 중요하다. 밑 조건, 진수 조건.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 가지고만 계산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 넘어갑니다. 7번. 아이고. 얘도 그냥 치환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로그 뭐 했어요? 3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어요. x는 연리 양수여야 됩니다. 이거는 꼭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에서 치환해볼 때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가 0과 작거나 같다니까 t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얘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로그 3분의 1의 x. 되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는 거야. 여기는 얘가 로그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여기는 얘가 로그 3분의 1의 4제곱이에요. 괜찮니? 그러면서 봤더니 x는 이제 부등호가 바뀌겠지. 얘는 이렇게 될 거야. 여기는 얘는 3, 이렇게 될 거야. 얘는 81. 됐습니다? 이렇게 답해주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갑니다. 답은 마이너스 27분의 1. 다음 넘어가서 그다음 연립부등식 푸는 거 마찬가지 똑같아. 그냥 풀면 됩니다. 이건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천천히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좋아요. 로그 방정식 쪽 다시 천천히 가봅시다. 그래서 문제만 풀어주기가 되게 힘드네. 그지? 너도 힘들지? 이거 듣고만 있으니까 좀 풀어볼 시간을 좀 주면서 할까?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7보다 크다 먼저 보고 가는 거야. 둘 다 성립해야 되니까 x는 어때야 되겠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써놓고 갑니다. 여기 괜찮죠? 이거 안 썼지? 풀고서 확인했어? 오케이. 근데 이거 먼저 써놓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빼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여기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그죠?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얘를 어떻게 해줄까? 3의 제곱 이렇게 해준다면 여기는 얘가 2분의 1로 나가게 되니까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 위치를 갖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크게 맞춰주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작게 해도 되긴 하는데 크게 하는 게 더 편해요. 왜냐면
작게 했을 때 상황이랑 크게 했을 때 상황 두 가지 좀 비교 한번 해볼게.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지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얘가 3의 2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x 더하기 7 이렇게 해서 얘가 1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2분의 1이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얘는 루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루트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해져. 근데 여기는 얘를요, 내가 3의 2분의 1을 해가지고 얘 하나 넣어주고 하나 넣어준다는 개념으로 9의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9의 x 더하기 7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여기 얘가 되게 편안하게 바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여기 얘도 뭘로 바꿔요? 로그 9의 9로 바꿔버립니다. 얘는 로그 3의 3으로 바뀌겠죠? 그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7분의 x 더하기 3 전체 제곱 여기 얘가 뭐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그냥 바로 가면 될 것 같고 여기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x 더하기 3의 제곱 여기 얘가 9x 더하기 63입니다. 해서 요거 풀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놓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넘겨놓고 생각해주세요.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1의 제곱의 로그 9 이렇게 돼 있었을 거고 9.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로그 9의 9x 더하기 7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랑 같다 이런 식을 써도 똑같은 식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바꾸든지는 그 시점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표현할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주면서 가면 됩니다. 됐나요? 좋아요. 다음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그냥 방정식, 이제 로그 방정식을 풀어나갈 겁니다. 자, 가우스가 들어가 있네요. 얘들아, 가우스가 들어가 있으면 쫄지 마. 알았죠? 쫄지 마. 가우스가 들어가 있으면 가우스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얘는 그냥 뭐라고 바라보면 되냐면 정수구나, 정수 부분이구나. 누구의? 여기는 얘의 정수 부분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로그 지금 현재 2의 x라고 하는 애를 일단 정수랑 소수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으니까, 그지? 얘를 n 더하기 알파로 잠깐 놔볼게. 오케이? n 더하기 알파로 잠깐 놔볼게. 그러면 가우스 로그 2의 x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그냥 n이 되는 거. 그럼 문제에서 준 상황 자체가 뭐냐면 2n 더하기 알파가 얼마였어요? 2분의 9였어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얘가 지금 2n 더하기 알파인데 여기는 얘를 잘 쪼개봐야겠다. 이거 잘 쪼개면 얼마가 돼? 4 더하기 2분의 1인가요? 그죠? 그래서 4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얘가 뭐니까? 정수니까 2n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알파구나. 그러니까 n이 얼마였고 2였고 알파가 얼마였나? 2분의 1. 요거 두 개 더하면 이 결과가 뭐가 되니까 로그 2의 x가 2분의 5가 됩니다. x는 뭐가 됩니다. 2의 2분의 5제곱입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봐봐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여기는 얘가 만약에 여기서 11이었다 이렇게 생각해봐. 그럼 얘는 5 더하기 2분의 1이잖아. 그지? 5 더하기 2. 여기 얘가 5 더하기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얘가 뭐구나 2분의 5구나 이렇게 착각해버리면 큰일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쟤는 뭐니까? 정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겠어요? 그럼? 얘는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겠어? 4 더하기 2분의 3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 얘는 현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파니까 알파가 지금 2분의 3이다 저게 말이 돼요? 또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 성립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나중에 성립되는 문제에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알았죠? 넘어갑니다. 여기다 7번. 이것도 별표 하나 쳐주자. 밑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밑이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상황은 좀 되게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건데 밑이 다르잖아, 그지? 밑이 다르고 지금 지수도 달라. 그럴 때는 뭐 하는 거냐면 양변에 뭐 한다? 로그를 쳐. 여기 그러니까 지수표를 바꾼다. 요거 대신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면 밑이 얼마예요? 10입니다. 밑이 10이에요. 그죠? 가만히 보면 보이죠 여기? 10 써 있잖아, 그지? 10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이 뭐 해주는 거야? 로그 달아주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를 뭐 할 수 있다? 내릴 수 있다,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로그 2 곱하기 로그 2x는 로그 3 곱하기 로그 뭐가 됩니다? 3x.
되나요? 이제 요걸 지금 풀어내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는 얘를 어떻게 볼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x로 보면 돼. 요건 또 뭐로 볼까? 로그 3 더하기 로그 x로 보면 돼. 앞에 로그 3이 붙어 있었고요. 얘는 앞에 로그 뭐가 붙어 있었어? 이런. 그럼 저기서 얘들아, 저기서 로그 x가 구할 수 있겠니? 저 상태에서 로그 x가 구할 수 있을까? 일단 어렵지, 그지? 어렵게 생겼지. 잘 봐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A에다가 A 더하기 X가 있었어. B에다가 B 더하기 X가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X가 궁금한 거야. X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이거 좀 비슷한 상황 뭐 있었지? A-6에 뭐 A 더하기 2였어. 이런 거 보면서 무슨 얘기 했었지? X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지. A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지. 여기는 마찬가지야. 이것도 X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 정리해봐. 그럼 AX 더하기 A제곱 여기는 뭐야? BX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가 붙는 거는 뭐 하라고 했어? X가 있는 걸 한쪽으로 싹 다 몰아버리고 X가 없는 걸 한쪽으로 싹 다 몰아버리려고 했지. 이런 식의 계산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돼. 그냥 A 빼기 B가 되는 거고 얘는 B제곱 빼기 A제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여기 얘는 가만히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B에다가 B 더하기 A에다가 얘는 B 마이너스 A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약분 돼서 없어지네요. 마이너스가 하나 되겠다. 그래서 X 값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값들 자체가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방정식을 해석할 수 있다. 이 방정식에서 x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는 이 똑같은 식을 발견했을 때 해결 전략이 되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한번 전개 대충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 전개해가지고 여기서 로그 x가 있는 걸 한쪽으로 싹 다 몰아버리고 로그 x가 없는 걸 한쪽으로 싹 다 몰아버리면 내가 로그 x가 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계산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가보자. 여기서 가만히 볼게요. 얘는 로그 2의 로그 x 더하기 로그 2의 전체 제곱은요. 로그 3의 로그 x 더하기 로그 3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이쪽으로 넘어갈까 했더니 얘가 더 작아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로그 3 빼기 로그 2의 x는요. 얘가 넘어갈게요. 얘 뭐가 돼? 마이너스 8가 돼. 로그 3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내가 로그 3 빼기 로그 2에다가 로그 3 더하기 로그 2가 될 거예요. 얘랑 약분돼서 없어질 게 분명하니까 결국 x값은 뭐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로그 이게 얼마니? 6이네. 됐죠? 뭐가? 로그 x값이. 그리고 얘 빠르게 올려주고 x는 뭐구나? 6분의 1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어.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런 거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치환하는 거. 치환하는 거 한번 해볼까? 보자. 12번 넣어봅시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식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작전을 잘 세워야 돼. 물론 작전을 잘 세워도 식이 많아질 수는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거야. 첫 번째 그냥 여기는 얘를 풀려고 했을 때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뭐겠어? 밑이 일단 같은지 먼저 보는 거야. 근데 밑이 지금 뭐예요? 4분의 1이야. 여기는 뭐야? 2분의 1이야. 그치? 일단 밑이 다르네. 그치? 밑이 다르니까 여기는 내가 얘를 2분의 1의 제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 2를 빼가지고 이렇게 할 거면 2분의 1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니까 2분의 1이 나가니까 좀 불편해 보이지 않니? 그래서 차라리 여기는 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얘를 다시 2분의 2 요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요 2를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여기 얘가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얘가 조금 더 편해 보이는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
뭘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밑을 맞춰준다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접근을 해봤고, 그다음 로그,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걸 내가 뭐라고, 4분의 1의 x라는 걸 뭐라고 t라고 치환을 해봤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t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4t에다가 마이너스 32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해서 여기는 얘 근 각각 다 구할 수 있고 근을 알아야만 내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근 구하려고 가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8이랑 4랑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t 값이 마이너스 8 또는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얘가 다시 로그 4분의 1에 x가 마이너스 8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로그 4분의 1에 뭐가? x가 4가 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4분의 1에 뭐가 마이너스 8제곱이 x라는 소리고요. 4분의 1이 뭐가 4제곱이 x라는 소리야. 그치? 그 중에 하나를 알파, 그 중에 하나를 베타라고 할 건데 뭐가 더 크겠니? 지금 보니까 얘가 더 클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역수 취해주면 4의 8제곱 이렇게 그렸네. 얘가 베타예요. 여기 얘가 알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알파분의 베타가 궁금했으니까 4분의 1의 4제곱분의 4분의 1의 마이너스 8제곱이 궁금했다는 뜻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럼 얘는 4분의 1에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2제곱이 됩니다. 즉 얘는 4의 12제곱이 돼요. 즉 2의 24제곱이 될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는 얘 대신에 2의 24제곱을 집어넣어 준 거니까 바깥으로 나가면서 답은 24가 됩니다. 됐나요? 계산이 어렵죠. 이 정도 난이도면 쉬운 계산은 아닙니다. 쉬운 계산은 아니지만 충분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다들. 그렇죠? 해보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봐봐. 13번 문제 보세요. 일단 얘는 밑이 얼마인지 먼저 본다고 해서 방정식이니까 여기는 밑이 3이고 얘는 밑이 뭐야? x잖아. 그치? 근데 여기 진수를 보니까 얘가 뭐가 됐어? 3이 됐어. 아, 얘 밑변환 공식으로 뒤집어 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얘 로그의 3의 x 더하기 로그의 3의 x 분의 2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이렇게 되는 뜻 같고요.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곱하기가 있을 때는 이거 진짜 떨어지세요. 곱하기가 있을 때는요 당황하지 말고요 천천히 갑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이거 빠르게 다 쪼개버려. 지금 나는 공통부분 만들려고 노력할 거거든. 공통부분 만들려고 노력할 거야. 이렇게. 저기는 저식이 저런 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오케이? 여러분 눈여겨 봐주세요. 저런 계산 되게 자주 나오니까. 그렇죠? 이 정도 바꿀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다음. 아이고 뭐 이렇게 많니? 그러니까 보자. 여기서 지금 얘랑 자리 바꿀 수 있다고 했었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얘가 3이 되고 여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요 모양 자체가 여기는 얘도 지금 3이 되고 x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저 모양 자체가 그대로 다 공통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3의 로그 x라고 하는 여기는 얘가요 t라고 생각할게요. 얘는 t의 제곱이 되고 얘는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0t가 되고 플러스 9가 되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얘 t 값이 1 또는 뭐가 됐어요? 9가 됐어요. 여기서 두 분의 합이 지금 궁금합니다 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알파라고 했을 때 3의 로그 알파 가지고 해결하기 좀 괜히 복잡해 보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일단은 뭐가 되겠어? t가 1이었으니까 얘가 1이 되고 싶었어. 그럼 3의 로그 x가 뭐가 되고 싶었다? 1이 되고 싶었다. 라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되고 싶었어? 0이 되고 싶었어. 이런 이야기잖아. 얘가 0이 되고 싶었다는 얘기는 여기는 얘가 뭐가 되고 싶었다는 얘기야? 1이 되고 싶었다는 얘기야. 괜찮니? 그래서 x값은 얼마 나왔어? 1 하나 나왔어. 그 다음에 t가 9인 경우 3의 로그 x가 뭐가 되고 싶었어? 9가 되고 싶었어. 그럼 여기는 얘가 3의 제곱이 되고 싶었어. 그럼 여기는 얘가 2가 되고 싶었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x는 뭐가 되고 싶었다는 얘기야? 10의 제곱이 되고 싶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100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101이 되는군요.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됐죠? 어렵습니다. 로그 계산은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여기는 이 상황은 잘 해결이 안 될 때 특히 밑에도 x가 있고 그 다음에
지수 쪽에도 x가 있는 이런 상황일 때는 반드시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계산해 주세요라는 이 개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 그렇지?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을 때는 양변 로그를 취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x 로그 x는 x분의 100입니다. 이렇게 놓고 생각하자. 양변의 로그를 취할 거예요. 양변의 로그를 이렇게 취할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여기는 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돼요. 무슨 말이야? 제곱이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요 2 빼기 뭐가 됩니다? 로그 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똑같은 치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는 저 개념입니다. 다시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으면 양변에 로그 취한다는 개념을 잡고 있으면 좋겠다. 계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유명한 애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넘어갑니다. 나머지 계산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방정식 응용 똑같네요. 자, 여기서는 봅시다. 로그 3의 x, 여기 얘를 똑같이 t로 치환할 거야. 그리고 여기 두 근을 몰라. 알파랑 베타라고 할 거고요. 나는 지금 알파, 베타가 얼마구나? 9분의 1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중이고 t로 치환했더니 t제곱 플러스 kt 마이너스 3이 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서 두 근은 로그 뭐랑 3의 알파랑 로그 3의 뭐가 되겠어? 베타가 됩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나는 알파, 베타 여기 두 근에 뭐가 궁금해? 곱이 궁금해.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랑 베타 곱하기 해주고 싶으면 이거 두 개 더 할 거야. 두 근의 합으로 바라보겠다는 뜻이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k는 로그 뭐가 됩니다. 3의 알파, 베타가 됩니다. 알파, 베타가 뭐였다는 소리고 9분의 1이었다는 소리고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2였다는 소리니까 k 값이 2였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됐나요? 넘어갈 수 있는 건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부등식으로 바로 가보자. 자, 부등식도 여전히 밑을 맞춰줄 수 있으면 밑을 빠르게 맞춰주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미안해요. 잠깐 쉬었다 가야겠네요. 넣읍시다. 빠르게 가보자. 자, 여기는 이 부등식의 해가 얘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는 얘를 지금 이거 맞니 지금? 오케이, 가볼게요. 자, 일단은 밑이 3분의 1, 3분의 1 보이는 거 확인했어요. 밑이 같은 상황은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2의 로그 3의 x 마이너스 4 이렇게 바꿔놓는 걸 추천하긴 해요.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밑이 0에서 1 사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로그 쪽 파트에서는 밑의 범위 신경 써줘야 된다. 부등식에서는 항상 신경 써줘야 된다. 이거 똑같은 얘기야. 지수에서 했던 얘기랑 0에서 1 사이. 오케이? 그래서 밑이 0에서 1 사이니까 내가 얘를 풀어줄 때는 부동을 마지막에 뒤집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일단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비교를 할 건데 x-4의 제곱 부동을 바뀌면서 x-2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고 답을 하면은 아마 오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때문에? 로그 성립 조건 때문에. 그죠?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고 가는 거야. x-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고 x-2가 0보다 크다 바로 하고 가는 거야. x가 4보다 큰 거고 그 다음에 2보다 큰 거니까 x는 4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까지 먼저 해놓고 나서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또 달라져요. 로그 3분의 1에 x-4의 제곱 여기는 얘까지 이렇게 내가 식을 바꿔놓고 여기서 이제 진수 조건 써버리면 상황이 또 바뀌어요. x-4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되거든. 근데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으니까 뭐만 제외하면 돼? 4만 제외하면 된단 말이야. 범위가 달라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작하자마자 진수 조건, 밑 조건은 바로 확인하고 가는 습관을 들여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여기 얘 풀어주면 되겠다.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넘어가니까 9x 플러스 16 넘어가니까 플러스 18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는 얘. 그럼 어떻게 뭐란 거야? 3이랑 6이네. 마이너스. x는 3에서 몇 사이구나? 6 사이구나. 그러니까 x는 몇에서 4에서 6 사이구나. 이렇게 완성해 주는 겁니다. 알았죠? 여기서도 그냥 그대로 갔다면 여기까지 여기 다 틀렸네요. 다음은 18이네. 여기 다 틀렸대 그냥. 틀리는 거지. 오케이? 이런 거 항상 조심해 주세요. 넘어갑니다. 다음. 자,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 조심해 줘야 될 거. 일단 여기는 얘를 빠르게 2에 3분의 1로 빠르게 바꿔놓고 3, 3 약분해서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괜찮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제곱에 마이너스 3 로그 2의 x. x. 여기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연마 작가가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이거 이제 또 치환해서 해결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어렵지 않고요. 넘어갑니다. 밑이 x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밑이 x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얘도 시작부터 뭐 해놓고 가나? x는 0보다 크다 이거랑 x는 1이 아니다 이거 꼭 해놓고 가야 됩니다. 얘는 지금 밑이니까.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요거 지금 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빠르게 바꿔봐야지. 로그 25에 x분의 1로 빠르게 바꿔봐야지. 이렇게 해서 2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 이 상태에서 진수 조건 이제 와서 챙겨보면은 뭐가 돼버려? 0보다 크다만 돼버려. 그치?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그냥 확 빠져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빠르게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해결하고 싶었으니까 요거는 무슨 수? 이거 양수라는 보장이 있을까? 이보다 크댔잖아. 양수 맞아요. 오케이? 이보다 크댔으니까 양수 맞아. 여기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괜찮니?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로그 뭐가 되겠어? 25의 x 5의 제곱이니까 5의 2분의 1 되면서 2분의 1, 2분의 1 약분 될 거고 x는 뭐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5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근데 x는 0보다 커야 되고 x는 1은 아니어야 되니까 되는 거는 2, 3, 4 몇 개밖에 없었다? 3개밖에 없었다.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여기는 얘 부호를 갑자기 신경을 썼어. 그 부호 신경 쓰는 이유 알겠니? 잘 봐봐. 정말 많이 하는 실수.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넘겨야지. A, B. 틀립니다. 왜? 2항의 기본을 생각해 주세요. 2항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양변에 똑같은 걸 곱하는 거야. 지금 이 상태. 양변에 똑같은 걸 곱하거나 더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2항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양변에 똑같은 걸 곱할 때는 우리 부등식의 성질을 생각해야 돼. 부등식의 성질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양변에 똑같은 걸 곱했을 때 부등호방이 유지가 되려면 C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A가 양수라는 보장 없이 함부로 넘겨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먼저 체크하고 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단순히 요건 직접 너희가 한번 해볼게요. 24번 풀어보세요. 포장. 일단은 어떻게 해봤어요? 로그 2의 x 더하기 2에다가 로그 2의 x 더하기 3이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봤니? 괜찮아요? 사실 여기서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다니까 x는 0보다 크다. 이거는 미리 깔고 가야 되는 정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했을 테니까 t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6, 4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어디에서? 4에서 마이너스 1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것 같고 원래대로 돌아가서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 사이가 될 테니까 x의 범위는 뭐가 되겠어? 2의 마이너스 4제곱에서 2의 마이너스 1제곱 사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16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32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됐나요? 다음 볼게요. 혹시 지금 선생님 이거 계산해 주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불편함이 그러니까 어색하거나 잘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여기 괜찮아요? 유진 어때? 괜찮아? 풀렸어? 안 풀리지? 그러니까 혼자 하면 잘 안 풀려요. 내가 하면 그냥 당연하게 그냥 받아볼 수 있거든. 근데 잘 안 풀려. 이유가 뭐일 것 같아? 연습 좀. 혼자 안 해봐서 그래. 딱 그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 있던 거 숙제부터 해가지고 앞에 거부터 차근차근 다 풀면서 확실하게 정리해 가. 알았죠?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사실 정말로 단순한 계산력 파트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극복하면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생각을 크게 요하는 게 아니야. 계산을 잘 해줄 수 있게 연습만 되면 돼. 알았죠? 그렇게 짧게 생각할 수 있어. 다음 27번 중요 별표 해주고 로그 x의 로그 2분의 1의 x 여기 얘가 지금 2분의 1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나왔던 건 똑같아. 지수랑 로그는 되게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한 방에 가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밑에도 뭐가 있고요. x가 있고 지수 안에도 뭐가 있어? x가 있어. 그지? 이런 거 아까 뭐 하라고 했었지? 분류? 일단 뭐 하라고? 그렇지, 양변 로그 취한다. 양변을 로그 취한다. 왜? 여기 있는 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두 개가 다 있어. 그러면 해석하기 너무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양변 로그 취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아까 했던 거는 뭐였어? x의 x제곱에 x제곱 이렇게 돼 있던 거랑 x의 x제곱에 3제곱 이렇게 돼 있던 거. 요것도 마찬가지야. 사실 여기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어떻게 됐지? 이렇게 돼 있었나?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때도 사실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되긴 해요.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되긴 하는데 얘는 굳이 내가 로그를 취할 필요 없이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 부등식으로 그냥 바로 해결할 수 있고 또 밑이 똑같으니까 또 바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냥 분류하고 간 거지.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얘는 x인데 얘는 지금 그냥 2분의 1이잖아. 그렇지? 얘도 뭐 억지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겠어? 억지로 만들기가 힘들지. 사실 얘가 x, 밑이 x가 되게 만들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고 가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당연히 밑을 얼마라고 둘래요? 로그 밑을 얼마라고 놓을래? (2분의 1이잖아) 근데 2분의 1이라고 양변 놓으면 부등호명 어떻게 된다고? 바뀌어요. 오케이? 로그를 씌웠을 때 밑이 0에서 1 사이가 됐으니까 부등호명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 개념 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를 이제 떨궈주세요. 바깥으로. 그럼 얘는 로그 2분의 1의 x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러고 나면은 여기는 얘가 이제 뭐가 돼? 제곱이니까 로그 2분의 1의 x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됩니다.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얘를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양변에 딱 다시 로그를 맞춰주는 거예요. 2분의 1의 2가 될 거고 여기는 얘는 로그 2분의 1의 2분의 1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x, 여기는 얘가 2, 여기는 얘가 2분의 1이니까 밑이 2분의 1이니까 부등호는 반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됐습니다. 넘어가. 연립 할 수 있을 거 넘어갑니다. 다 넘어갈게요. 활용 쪽 가봅시다. 소리의 세기가 I인 음원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상대적 세기 P는 이런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 음원으로부터 측정 지점까지 거리를 10배 늘리면은 소리의 상대적 크기는 몇 데시벨 감소하는지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소리의 거리를 몇 배 늘렸어? 10배 늘렸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만 몇 배가 된 거야? 10배가 된 거야. 그러니까 R 대신에 뭘 넣으면 되겠어요? 10R. 그렇지?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2 더하기 로그 뭐가 됐어? 10R의 제곱이 됐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10의 제곱 나가면 이거 100이잖아. 이거 R 제곱 100의 R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분모 쪽에 있는 거니까 빼기로 빼버리면은 빼기 2가 되겠죠. 맞아요? 여기 빼기로 빼버리면 여기 빼기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 얘랑 해주니까 마이너스 20이 튀어나가겠지, 바깥으로. 원래 있던 것보다 20만큼 작아지는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됐습니다. 마찬가지 그냥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문제를 한번 유형별로 쭉 한번 풀어봤어요. 쭉 풀어봤는데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꼭 알아둬야 되는 것도 있고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연습을 충분히 해주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주 중에